통일되면 북한은 어떻게 변할까? 30년 후 평양의 충격적인 모습. 2055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당신은 지금 평양 중심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하늘에는 드론 택시가 날아다닙니다. 옆 테이블 청년은 평양 억양으로 이번 주말에 백두산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불과 35년 전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베를린이 유럽의 IT 허브가 될 줄은요. 오늘은 독일 통일 사례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3단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경제학자들과 통일 전문가들이 예측한 로드맵입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기 통일 직후부터 5년. D-Day, 그날이 오면 통일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규모 인구 이동입니다. 독일 통일 당시 통일 직후 6개월간 약 100만 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통일 초기 5년간 약 200만 300만 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북한 전체 인구 2,500만 명 중 10% 이상이죠. 평양, 함흥, 청진 같은 대도시에서 서울, 부산, 인천으로 향하는 인파로 고속도로가 마비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한으로만 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은 북한으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화폐 통합의 드라마. 2025년 기준으로 북한 원화는 공식적으로는 1달러에 약 900원이지만 장마당에서는 1달러에 8,000원까지 거래됩니다. 통일이 되면 이 화폐를 어떻게 통합할까요? 독일은 10일 교환을 기본으로 했지만 이것이 동독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동독 제품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었고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았죠. 우리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통합을 제안합니다. 처음 5년간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원화를 병행 사용하되 남한 원화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임금은 남한의 50% 수준에서 시작해 매년 5%씩 상승시키는 방식입니다. 72시간의 긴급 작전. 통일 D-Day부터 72시간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심한 총과 탱크 대신 의료품과 식량을 실은 트럭이 38선을 넘습니다. 1일차 평양, 남포, 원산 등 주요 도시의 긴급 의료팀 투입, 영양실조와 전염병 환자 치료 시작. 2일차 전국 배급소에 쌀과 생필품 긴급 공급. KT와 SK는 북한 전역의 임시 통신망 구축 시작. 3일차 한국전력은 북한 주요 도시의 24시간 전력 공급 시작. 밤에도 불이 켜진 평양을 보며 주민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비용으로 약 2조 유로 약 3천조 원가 들었습니다. 한반도는 어떨까요? 경제학자들은 최소 500조 원에서 최대 5천조 원까지 예측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이것은 투자입니다. 30년 후의 수익을 위한 혼란 속의 희망. 통일 초기 5년은 분명 혼란스러울 겁니다. 남한에서는 통일세 부담으로 불만이 커지고 북한 주민들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독일도 그랬습니다. 오시동독인을 낮춰 부르는 말과 배시서독인을 낮춰 부르는 말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혼란은 일시적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전환의 시대, 통일 후 5년 15년, 한반도 대공사 프로젝트. 통일 5년차,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서울 평양고속철도 공사장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경성고속철도 서울 평양 2시간, 평양 신의주 1시간.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 점심은 평양냉면, 저녁은 단둥에서 중국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동해선 고속철도 부산 원산 낮은 노선, 동해안 관광벨트가 열립니다. 경원선 복원 서울 원산 직통, 주말에 설악산 가득 금강산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 철도망 건설에만 약 50조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려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남한의 건설 기술자와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 한반도를 새로 그립니다. 경제특구, 북한의 심천을 만들다. 중국 광둥성의 작은 어촌마을 심천. 1979년 개혁 개방 후 40년 만에 인구 1300만의 IT 메트로폴리탄으로 변했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DJI 같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여기 있죠. 북한도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낮은 선봉 경계특구 중국, 러시아와 맞닿은 지정학적 이점. 삼성과 현대는 이곳에 대규모 물류, 더점과 제조 공장을 짓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나진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됩니다. 친일 경계특구 중국 단둥과 붙어있는 최대 장점.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전진기지가 됩니다. 통일 10년차, 신의주 인구는 50만에서 200만으로 폭증합니다. 개성공단 2.0 기존 개성공단의 100배 규모로 확장. 섬유, 전자,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중됩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저렴한 땅값이 만나 기적을 만듭니다. 평양, 제2의 서울로. 2035년 통일 10년차 평양의 모습을 상상해볼까요? 대동강변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옛 주체 사상탑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일기념관으로 바뀌었죠. 그 옆에 50층짜리 삼성 평양타워가 서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은 이제 탑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청년들이 모여 버스킹하고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최신 K-팝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옵니다. 모란봉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정상의 카페에서는 평양 시내 전경을 보며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과거 북한 주민들의 눈에서 보이던 경계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교육혁명.
2030년 평양 제1고등중학교 우리의 고등학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강남 학원 강사가 실시간 화상으로 수학을 가르칩니다. 교실 뒤편에는 최신 AI 학습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북한 전역에 약 5,000개의 학교가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 PC가 무상 지급되고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재교육입니다. 과거 주체 사상을 가르치던 3만 명의 교사들이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사, 세계사,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배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년차부터는 그들이 가장 열정적인 교사가 됩니다. 새로운 균형, 통일 후 15년에서 30년, 변호 15년, 평양의 하루. 얘 진짜 미래로 가볼까요? 2055년, 통일 30년차 평양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7시, 25살 청년 김준호는 알람에 눈을 뜹니다. 그는 평양 중구역 새로 지은 30층 아파트에 삽니다. 월세? 아니요. 5년 전에 청년 전세 대출로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동강변 조깅 코스를 달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는 평양 금융지구의 초고층 빌딩 20여 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오전 8시, 준호는 평양 지하철 2호선을 탑니다. 1970년대 만들어진 이 지하철은 2030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되었죠. 이제는 서울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와이파이가 빵빵합니다. 20분 후 그는 통일 IT타워에서 내립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AI 스타트업입니다. 지원 50명 중 절반은 평양 출신, 절반은 서울 출신이죠. 오후 12시, 점심시간. 준호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갑니다. 메뉴판을 보니 평양냉면, 서울 삼겹살, 일본 라멘, 베트남 쌀국수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평양냉면을 시킵니다. 역시 통일 후 가장 좋은 건 평양 본점 냉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모두가 웃습니다. 오후 6시, 퇴근 후 준호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녀는 함흥 출신으로 평양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둘은 대동강변 산책로를 걷습니다. 저 멀리 류경호텔이 보입니다. 한때 가장 못생긴 건물로 불렸던 이곳은 2040년 완전히 재설계되어 이제는 5성급 관광호텔이 되었죠. 다음 주 백두산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 준호가 묻습니다. 백두산은 이제 국립공원입니다. 케이블카로 천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정상에는 통일기념 전망대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30년의 기적. 2055년 통일 30년차 북한 지역의 경제 지표를 볼까요? 1인당 GDP 2025년 $1,000에서 2055년 35,000달러, 남한의 80% 수준. 평균 수명 2025년 71세에서 2055년 84세. 대학 진학률 2025년 30%에서 2055년 85%. 인구 2025년 2,500만에서 2055년 2,800만, 남한 이주민이 다시 돌아옴. 고층 빌딩 20층 이상 2025년 약 50개에서 2055년 약 3,000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산업 구조입니다. 2025년 북한 경제의 70%는 농업과 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55년에는 IT, 바이오, 관광, 금융이 경제의 60%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산업 벨트, IT 벨트. 평양 남포개성을 잇는 IT 벨트. 3,000개 이상의 IT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평양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죠. 왜 하필 평양일까요? 저렴한 사무실 임대료와 우수한 북한 출신 개발자들 때문입니다. 관광벨트. 등강산원 309산을 잇는 관광벨트. 연간 방문객 2천만 명.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금강산 호텔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기본으로 통합니다. 제조업 벨트. 함흥 청진 나진을 잇는 제조업 벨트. 자동차, 조선, 반도체 공정이 주력입니다. 현대자동차 함흥 공장에서는 연간 5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남은 과제들. 하지만 2055년에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격차. 평양과 양강도 사이의 소득격차는 여전히 2배입니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통일 전 세대와 통일 후 세대 사이의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우리 때는 을 입에 달고 살죠. 문화적 차이.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평양 사투리와 서울 사투리 농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자랑스럽게 얘깁니다. 클로징. 우려 만들어갈 미래. 자, 지금까지 통일 후 30년간 북한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세요.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30년 후 베를린이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가 될 줄 몰랐습니다.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40년 후 상하이가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줄 몰랐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아무도 70년 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될 줄 몰랐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통일이 언제 올지, 어떤 방식으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했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경험, 베트남의 경험, 중국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2055년 평양 카페에서 북한 억양의 청년이 당신에게 주말에 백두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라고 물을 그날을 상상해보세요. 그날은 분명 옵니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통일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평양에서 카페를 열고 싶으신가요? 백두산 등반 투어 가이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함흥에서 IT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